이태원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네,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이임재 당시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전 상황관리관에 대한 수사 의뢰를 했는데요. 최진영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수사 상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 이임재 전 용산서장이죠.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기사를 좀 전에 나왔겠지만 이 9시 45분부터 11시 출발 삼각지 인근에서 밥을 먹다가 이제 출발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착한 게 이제 11시쯤인데 이 이태원 용산 삼각지에서 이태원까지 과연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인가? 그것도 차를 타고. 네. 자,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용산서장이 사고 이 현장에 10시 20분경에 그러니까요. 도착해 있었다라고 보고를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감찰 조사 결과를 짚어봤더니 11시가 넘어서 도착을 했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그날 삼각지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뭐 진보 보수 맞불 집회가 있었는데 그 현장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 삼각지 현장에 있었고 9시 45분쯤에 이 이태원의 상황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은 이후에 차량으로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예. 물론 뭐 집회 이후이기도 하고 이태원에 너무 많은 인파가 몰렸기 때문에 차량이 많이 뭐 밀렸을 거라고는 추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거리가 1.8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2km가 채 되지 않기 때문에 걸어서 내려가더라도 한 20분경 정도만 소요가 될 텐데 너무 많은 시간이 떠버리게 됐고 그 중간 과정에서도 직접 보고를 받은 게 아니라 무전으로 상황이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인지한 이후에 내려서 현장으로 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의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앞서서도 잠시 짚어주셨지만 당시 상황 보고를 보면 용산서장이 오후 10시 20분쯤 현장 지휘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르면 허위 보고 의혹까지 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경찰 같은 경우에는 있는 그대로 써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지금 뭐 형법 같은 경우에는 일반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내용을 잘못 자기 예. 권한 있는 법을 잘못 쓴다고 해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직무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 쓰지 않을 경우에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규정도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착했는 시간에 대한 것도 네. 뭔가 의혹이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 지금 실질적으로 도착해서 11시쯤이나 도착해가지고 그때 처음 어떤 업무 예. 지시를 해놓고는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그 과정, 자기가 이제 그 현장에 가는 과정에서 차로에 있는 차량 통제하고 안전조치하라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그 보고가 지금 작성돼 있는데 감찰에 따르니까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결국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형사상의 이른바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의혹이 있는데요. 허위 공문서 작성 같은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지금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확실한 어떤 수사도 지금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11시에 당초 네. 알려진 것보다 늦게 도착을 했으니까 당연히 뭐 윗선에 대한 보고도 늦어졌을 것이고 그래서 서울청장에 대한 보고도 사고가 발생한 지 1시간 20분이나 지난 11시 36분에 이제 보고가 됐다고 하는데 이것도 뭐 마찬가지겠죠. 연쇄적으로 늦어지니까 이렇게 된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예. 보고 체계라는 것이. 그런데 이 참사가 10시 15분경에 났는데 서울청장에게 보고가 들어간 건 11시가 넘어서였다는 그러니까요. 겁니다. 예. 있을 수가 좀 없는 일이고 사실 이 용산서가 주무 경찰서기 때문에 초기 상황을 서울경찰청과 굉장히 공유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황 공유를 하는데 왜 정작 수장인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이렇게 보고가 늦어졌을까? 네. 그러면 경찰청장, 아예 경찰의 최고 수뇌부에게는 자정이 넘어서 거의 언론에도 보도가 되던 그런 시점과 네. 맞물려서 보고가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대통령보다 늦게 알게 됐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처음 보고를 받은 시점이 그날 밤 11시 1분, 직접적으로 지시를 내린 게 11시 21분경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예. 어쨌든 대통령이 지시까지 내렸는데 그러면 지시를 누구에게 내렸는지 그 내용이 어땠는지 왜 그 지시를 하달받아야 되는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은 더 늦게 인지를 했는지 예. 이게 맞춰지지 않는 퍼즐 같기 때문에 이번 감찰과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도 말씀해 주신 보고서 내용과 감찰 내용이 다른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문서 위조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라고 말해 주셨는데 만약에 이제 이임재 전 서장의 여러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또 다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제 뭔가 그 보고를 허위로 했고 썼다고 하면은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될 수가 있고 나아가서 그 지역에
치안을 총책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다른 일을 하면서 현장에 가는 것이 1시간 반 이상 늦어졌다 할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직무유기죄가 성립될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보고 과정에서의 허위 보고를 했다라고 하면은 형법상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해서 상당히 높은 처벌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 의도적으로 그쪽에 뻔히 그러와 같은 상황이 있은 것을 알면서도 뭐 본인이 계속 뭐 그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현장에 좀 도착해서 지휘 감독하는 것이 늦었다 할 네. 경우에는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있는데요. 형법상 직무유기죄는 또 어떤 특성이 있냐면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형법상 직무유기죄로 유죄가 확정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면직 내지 파면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이 경찰 전 용산 경찰서장의 네. 본인의 직무와 어떤 그 직업과도 직접적인 관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어떤 해명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본인의 어떤 어떤 자리조차도 예. 지금 보존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류미진 당시 서울청 112 상황실 책임자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참사 당일에 네. 이 112 신고가 이제 빗발치던 맞습니다. 그 때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류 총경 같은 경우에는 112 상황실, 이 112 상황실을 총괄하는 그런 관리하는 맞습니다. 그 위치에 있었거든요. 예. 자, 그런데 그 상황실에 있지 않고 본인의 사무실에 네. 있었다는 네.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직무유기죄로 이미 수사 의뢰가 들어갔고요. 지난 2일 경찰청도 서울경찰청도 압수수색 대상이지 않았습니까? 네. 이 압수수색을 정확히 한 곳이 112 상황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112 신고가 이렇게 빗발치는데 경찰이 사후 대처가 늦었느냐. 이 부분이 이 야간에는 총경급이 돌아가면서 야근을 하는 개념입니다. 예. 그중에는 다른 이 업무를 주되게 수행하는 경찰이 따로 있고요. 본인의 직무실은 10층입니다. 그러니까 뭐 경찰청사 자체를 벗어난 건 아니지만 상황실이 위치해 있는 5층에서는 벗어나 있었던 게 감찰 결과 확인되기도 했고요. 다시 상황실로 복귀한 부분이 바로 사고 이후 1시간 24분이 지나서였습니다. 예. 이게 매뉴얼이 당연히 있습니다. 이 매뉴얼대로 이 지침대로 행동하지 않았고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죄로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아니,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상황실에 있던 경찰들이 11시 39분이면 거의 뭐 1시간이 넘었는데 그렇습니다. 경찰들이 뭐 전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 내선 번호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내선 번호로 해서 찾았을 텐데 왜 이렇게 1시간이나 넘어서 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여러 상황을 상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경찰 112 상황실에 사람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닐 테니 예. 이 인지 자체를 제대로 못했거나 아니면 이 상황을 보고를 했는데 이 어떤 내선이나 전화 등으로 연결이 되지 않았거나 이런 경우의 수를 좀 상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당시 상황에 대해서 고강도 감찰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예고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장에 출동했던 일선 경찰관들도 감찰 대상에 오를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선 경찰들에서는 결국은 위에서 나는 정령을 받고서는 했을 뿐인데 이거 너무 고래자르기식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윤희근 경찰청장이 예.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초동 대처가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부분이 뭐 틀렸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결국 본인들 경찰 고위직에 자기들의 어떤 지휘 책임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없이 일단 현장에 있어서 정말 고군분투했던 분들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그런 발언에 이 실무 하위급에 있던 그 경찰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셌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담당했던 분들이 제대로 어떤 직을 했는지에 대한 감찰 자체는 불가피하겠죠. 그렇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실질적으로는 그 당시 상황을 파악해서 구체적인 어떤 작전 지시를 내려야 했던 지휘부의 책임이 훨씬 더 큰 것이죠. 예.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서는 수습하는 국면이라고 하면은 하위직에 대한 감찰보다는 오히려 그거에 대한 어떤 지휘 감독에 대한 상위 직급에 대한 네. 그 경찰청 고위직에 대한 감찰이 지금 선행이 돼야 되는 것이지 하위직부터 잡고 보자라는 이런 식에 대한 것은 정말 앞으로의 어떤 그 경찰의 발전을 위해서도 지금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직이건 그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것이건 정당한 평가를 하기 위한 조사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책임은 분명히 그 고위직에 있던 어떤 경찰청 지휘 라인에 묻는 것이 문책이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뭐 저를 포함한 다수의 어떤 견해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의견도 예.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 하위직의 반발도 있고 네. 그래서 이게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관 본부를 이제 수사본부 만들어서 수사를 할 때부터
그냥 이러다 보면은 뭐 수뇌부는 감싸고 그렇죠. 꼬리치기 하는 건 아니냐 예. 이런 여론이 당연히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제기될 수 있는 의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압수수색을 할 때도 왜 용산경찰서장실은 빠졌냐, 서울경찰서장실은 빠졌냐, 봐주기 아니냐라는 의혹이 지금부터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셀프 수사인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서 경찰이 대형 참사에 대해서는 수사 개시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경찰의 직무와 관련한 비위, 부정행위 등과 관련해서는 당연하게도 검찰이 수사를 할 수가 있는 여지가 열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을 일단 이 특수본에 뭐 파견을 하는 형식도 검토해 볼 수 있겠고요. 여러 방안을 좀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이제 뭐 일각에서는 검찰이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이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했던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검수완박 법률 개정으로 검찰이 대형 참사 관련해서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규정이 빠졌습니다. 이 사안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결합된 참사고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사 개시 규정으로는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이는 면도 있습니다. 검찰이 잘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일각에서는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한동훈 장관도 이제 결심을 하면 특검 수사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가능은 하죠. 그것이 뭐 어떤 새로운 특검법을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이른바 상설 특검법. 그러니까요. 상설 특검 요건 같은 경우에 법무장관이 이해 충돌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유로 상설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랬을 경우에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물어서 이 특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설 특검을 하려면은 특검을 선정을 하고 하는 절차가 있어서 도대체 언제 하죠? 그랬으면 벌써 크리스마스 분위기 흥청망청 지나면 이 사건 제대로 수사를 하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말씀드렸듯이 경찰 수사를 최대한 지켜보고 나아가 좀 전에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과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든가 아니면 합수본을 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검찰과 검찰 인력을 파견받아서라도 이 수사의 독립성과 정당성을 인정받는 어떤 것을 통해서 신속한 어떤 수사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보다 근본적인 것은 말씀드렸듯이 지금 왜 검수완박을 통해서 그때 어떤 검수완박을 할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할지 굉장히 많이 우려를 했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터진 것이 검수완박의 폐해가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수사의 요체는 신속성입니다. 신속하지 못하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정조사를 하겠다 뭐다 하면서 국정조사하면서 맨날 위에 있는 사람 수사 대상이 불려가면 언제 수사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검경이 합동수사를 통해서 최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하고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저는 그와 같은 것이 오히려 현실의 어떤 실체를 파악하는 데 좀 더 빠른 것이 아닌가.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한다고 하면은 특검 절차, 그러니까 상설 특검을 통한 특검 절차도 최대한 빨리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지금 또 나오는 얘기 중 하나가 지금 이 수사를 통해서 경찰의 잘못이 이제 드러난다면 이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만약 입증이 된다면 이 유가족들, 유족들이 이제 피해 보상을 이제 국가로부터 받을 수 맞습니다. 있을 것이냐. 뭐 지금 받은 돈은 뭐 특별 재난 지역에서 그렇습니다. 선포됐기 때문에 받는 지원금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 이외에 피해 보상액을 국가로부터 받을 네.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또 궁금하거든요. 맞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형사상 유죄가 있다. 범죄 혐의가 입증이 되면 이건 네. 당연히 민법적으로 민사적으로 불법 행위로 의율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더 포괄하는 범위가 넓습니다. 국가 배상 소송도 일단 국가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사후적으로나마 배상을 해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직무유기, 업무상 과실치사상 이미 영장에 혐의로서 적시가 돼 있는 상황인데 범죄로 인정까지 된다면 더 국가 배상의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예.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형사적으로는 뭐 이게 일단락되지 않더라도 이런 여러 가지 비위 사실 어떤 부분을 포괄하면은 이 부분을 국가 배상의 요건으로 해서 이 소송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최근에도 세월호 관련해서도 해양경찰 주체가 바로 직접 구호를 하거나 이럴 부분은 뭐 의무와 관련해서도 대법원이 이 세월호 기업과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국가 배상 책임, 그 당시에 피고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배상 책임을 인정했고요. 서초동 우면산 그 사건에서도 피고 서초구청에 대해서 왜 재난안전 문자를 제대로 보내지 않았는지
구호 조치가 소홀했는지와 관련한 지자체의 책임을 물은 바가 있습니다. 이런 선례에 비춰봤을 때 이번 사안도 국가 배상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